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먼저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림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인수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인수로 인해서 식품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하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이 컸죠. 이 하림에 대한 이 우려감, HMM, 이 해운사, 사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이런 기사 제목인데 새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고래보다는 좀 작습니다. 한 상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상어가 훨씬 더 큰 걸,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가 좀 더 큰 회사를 지금 삼켜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HMM 인수가가 6.4조 원인데 HMM이 현금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하림이 작은 기업 아니죠. 이제는 대기업입니다. 하림도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HMM에 대한 이 인수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그래서 이제는 10대 기업 10위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대기업 계열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있었는데 역시 이 큰 회사 인수하게 되면 자금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그럼 주가 하락, 유동성 위기,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상한가 2번 갔어요. 그러니까 12월 19일하고 20일 상한가 2번 기록하고 22일 13% 하락했고요. 그리고 26일 또 5%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9%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우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의 대선정이 됐는데 HMM은 우리나라 국내의 유일한 글로벌 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업계에서 걱정하는 게 인수금액 6.4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인수 주체인 이 페노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5,700억 정도, 그리고 영구채 발행이 5천억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같이 인수하죠. 여기에서 JKL 파트너스가 7천억 정도. 이거 다 합치면 1조 8천억인데 1조 8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6.4조 원에서 1.8조 원 빼면 4.7조 원 4.6조 원 남죠. 그럼 4.6조 원은 어디서 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차입하고 유상증자. 그러면 차입하고 유상증자 얼마만큼 하느냐. 이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원하는 금액을 끌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차입이 상당히 좀 커질 텐데 차입 한 3조 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조 원을 차입할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게 잡아도 한 1,500억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2천억 정도 이자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 산업은행에서 향후 3년간 연간 배당금 5천억 제한 이 부분이 있지만 5천억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싸죠. 그럼 페노션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기준, 사실 이 부분도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이 타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자는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HMM이 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데 이 부분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시장에서는 이 10조 원을 활용해서 HMM 인수자금을 어느 정도의 충당하는 데 쓴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HMM에 대한 경쟁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지금 해운업이 좋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시기가 다가왔을 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좀 쟁여놓고 이 부분을 좀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머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글로벌 선사 MSC라든지 머스크 같은 경우 이런 글로벌 해운사들은 현금 많이 쟁여놓고 불황을 좀 버티는 시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업황이 좋아질 때 많은 현금을 좀 벌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경쟁력을 키우는데 보유 현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HMM이 가진 현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림그룹 최근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하림그룹이 서울시가 조건부로 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림그룹은 이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개발에 대한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돈 들어갈 일만 계속적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하림그룹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MM 인수에 대해서 상호 고래를 삼킨다라고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분명히 하림그룹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유동성도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HMM이 워낙 좀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중에 대한 부분들, 차입에 대한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생각보다 유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차입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중이 또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우선 저 부분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도망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까지 도망가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STX를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3대 경영 키워드로 제시한 2차 전지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악재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TX 같은 경우는 우선 주가가 확 급등을 한번 했었죠. 8, 9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기업 합병 분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주가 하락했다가 최근엔 다시 조금 연말 정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주가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선은 자금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832억 원 자금 확보하면서 절반 정도는 운용자금, 절반 정도는 차입금 상환 그러면서 세금 많이 상환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회사 재무 구조는 나아집니다. 분명히 주주 배정이든 일반 공모든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주식 수는 늘어나서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좀 좋아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니켈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좀 나왔었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장이 확인을 덜 했죠. 다는 못했습니다. 덜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가 두 가지인데 소재 업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소재 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코프로 같은 소재 업체에 무언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뭔가를 납품을 하겠다. 어디 광산을 개발하겠다. 유통을 하겠다. 어디서 가져오겠다. 이런 유통을 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생산을 하는 업체라든지 유통을 하는 업체라든지 채굴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STX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무 구조는 좀 좋아졌지만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주가들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X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많이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체들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오히려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기대되는 모습이 있죠. 코스피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추정하는 자금이 코스닥을 추정하는 자금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이 왕창 샀어요. 기관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돼서 먼저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좀 매입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하게 좀 빨리 올라갔다라는 점. 12월 20일 종가가 51,600원인데 12월 28일 종가가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74,200원입니다. 20%가 넘게 올랐어요. 이 5일 동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뭐 9조 6천억 정도인데 이렇게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 한 10조 원 정도 됐었죠. 그럼 10조 원짜리가 이 5일 동안 20%가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죠. 좀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펀드 자금 유입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좀 더 빨리 너무 급하게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든지 AI 챗봇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의 설비 구축 사업도 수주했고 뭐 산업 자동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거든요. 매출액만 보더라도 21년도가 8천억대 중반, 22년도가 1조 1천억대 중반. 그리고 23년도는 더 많이 했거든요. 1조 원 훨씬 넘게 이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21년도에 195억 적자, 22년도에 647억 흑자고 23년도는 1,000억 가까이 온 그런 흑자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실적 자체도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우려감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우려감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불안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적으로 제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 전략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목표 가격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매수 가격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5만 원, 목표 가격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